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유럽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산업 관련 기업보다는 명품 기업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명품 기업들 시가총액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커서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 SML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에너지사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성을 보게 되면 미국의 그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경기 소비재가 사실 조금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회사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금융 섹터도 좀 큰 편이고요. IT 섹터도 당연히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산업재 같은 것들도 비중이 꽤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사실 IT에 최근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어떤 선진국의 어떤 주류를 이루었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재의 어떤 역할이 되게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글로벌 산업재 회사들이 유럽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5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 투자되는 경향이 있고요. 대형주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럽을 분산 투자하고자 하는 다양한 니즈가 VGK 같은 뱅가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블랙락이 사실 글로벌 탑티어 가장 큰 이제 운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IEUR 같은 펀드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해봤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뱅가드 그룹에서 처음 출시한 이런 이제 유럽 관련 ETF들의 어떤 사실 이제 투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이 이 VGK를 많이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보다 비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VGK의 어떤 시가총액은 조금 더 크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프라이스 어닝, 이제 EPS 대비해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12배, 13배 정도 수준에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대표적인 S&P 500에 비해서는 약 한 50%, 40% 가까이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유럽에 상장돼 있으면 싸게 거래되고요. 미국에 상장돼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 시장의 특성의 차이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예전에 비해서 사실 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배당 수익률보다 한 50에서 60%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배당주 투자자들은 유럽에 있는 좋은 주식들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기회의 손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럼 기회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배당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자만큼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육박하는 배당을 준다고 한다면 위험자산을 이제 투자했을 때 기회 손실을 좀 줄여들게 되는데, 그 역시 유럽 주식이 성과가 좀 좋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곽강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격이 꽤 올랐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약 한 30불대 초반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던 것이 지금 거의 전 고점에 가까운 50불대까지 거의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회복이 거의 다 일어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에 비해서 오히려 더 조금 가격 강세가 조금 더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 측면에서 미국보다 좋은 것이냐? 그것은 사실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 기업들, IT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이 좀 더 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재라든지 금융 포지션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더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자금의 움직임이 어느 시장으로 돈이 추가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미국이냐 혹은 유럽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선진국이냐, 아니면은 미국이냐 글로벌 지수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회복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유럽이 당연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좀 밸류에이션도 좀 싸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을 때 기업액이 낮은 그런 이제 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선진국 주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그리고 위험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기업들이 투자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런 유럽 지수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이런 밸류에이션 좀 싸고 배당 수익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유럽 주식시장의 어떤 자금의 이동은 뭐 미국 시장으로부터도 그럴 것이고요. 뭐 중국 주식으로부터도 그럴 것인데 자금의 이동은 꾸준히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보고 떨어졌을 때에 그 이후의 자금은 또 담보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2023년 4월에서 5월 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의 유럽 주식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유럽의 어떤 개별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또 통해서 그 해당되는 수단들 ETF를 통해서 또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